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CNK 리얼티의 찰리고요. 오늘도 이렇게 12월 23일 날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하는 스터디 모임을 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시작을 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매크로 환경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 금리라고 하는 이 친구가 내년에 어떻게 될지를 이제 중점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고, 지금의 트렌드를 좀 봤었을 때 내년에 아마 이슈는 과연 투자를 하는 전문 투자자들은 아직 시장으로 들어오진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지금 눈에 띄게 나오는 것들은 자가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눈에 많이 띄세요. 그것도 금액대가 작지는 않고 1.1에서 1.45까지 보시거든요. 요 브라켓 내에서. 근데 그 수요가 예전에는 저희가 바이어스 에이전트 서비스를 하면 보통 한 10분 중에 한 분 정도가 자가였는데 지금은 그 퍼센테이지가 많이 올라와서 거의 10분 중에 한 4분이 자가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 수요가, 이 자가라고 하는 수요가 과연 내년에 전반기를 어떻게 좀 떠받치는지, 생각보다 이 자가에 대한 수요가 적으면 저희가 봤었을 때는, 아주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 수요가 탄탄하게 받쳐주지 않으면 결국 한번 조정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자가에 대한 수요들, 그리고 자가의 수요가 뭐를 또 촉발을 시키냐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포모로도 촉발시켜요. 이러면 또 이제 프로퍼티의 마켓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좀.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거시 환경을 사실, 자, 이 거시 환경이라는 게 이 되게 커요. 이거를 뭐 어떻게 봐야 되냐. 거시 환경을 안다고 우리가 뭐 프로퍼티 투자에 대해서 100% 배점 배승한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큰 투자에 대한 틀을 잡아가는 데는 그래도 거시 환경을 좀 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거시 환경을 논할 때 빠지지 않고 이제 나오는 국가가 이제 미국이라는 국가예요. 근데 호주에 대해서, 호주와 미국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따져봤었을 때는 얘기가 많아요. 사실 경제적으로는 이 호주란 나라는 미국보다는 중국에 조금 더 가까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미국이란 나라가 예를 들어서 금리가 내려간다 그러면 아무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똑같이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 강대국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 건지를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지표가 되게 중요했어요. 오늘 어떤 지표가 있었냐면 이 개인 소비 지출이라고 하는 PC라는 게 나왔어요. 매크로나 아니면은 이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니까 이 PC라는 게 굉장히 이제 많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고, 이 PC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미국에는 이 페드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호주로 따지면 이제 RBA가 되는 거고, 이 친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가 지표가 이 PC 중에서 뭐를 빼냐면 식료품이나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을 빼요. 이거를 빼서 나오는 게 코어 PC라고 합니다. 그래서 페드라고 하는 친구는 지금 이 미국의 물가가 2%대로 잡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을 뭘로 한다? 이 코어 PC로 합니다. 근데 오늘의 11월 달 PC가 나왔는데 이게 전문가들은 그 전달 대비해서 한 0.1% 상승 정도 될 수 있겠다를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2020년 4월인가요? 그 이후로 처음 이런 지표가 등장했는데 마이너스 0.1%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월가가 환호하기 시작했어요. 야, 물가 잡히는구나.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월가 친구들이 하는 게 뭐예요? 나타를 가지고 백데이팅을 쭉 해요. 어디까지? 지금 마이너스 0.1%가 떨어졌잖아요. 그럼 이거를 6개월 전, 이게 11월이니까 한 5월 정도 되겠죠? 5월부터 11월까지의 지금 물가 변화를 바탕으로 이거를 연율로 환산한다 그래요. 이거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럼 요거를 6개월 단위를 연간으로 환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몇 퍼센트가 나오는지를 나타로 갖고 있는 건데 이게 정확하게 1.87%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페드라는 친구가 물가 목표를 갖고 있는 2%보다 지금은 내려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내년 3월에 금리가 내려갈 수 있다. 내년 3월에 금리가 내려간다면, 자, 금리가 내려가서 우리가 혜택을 받는 것 중에 하나는 당연히 리페이먼트가 줄어드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그 리페이먼트가 줄어드는 것보다 바로잉을 더 많이 빌릴 수 있다는 게 주택 경제에 얼마나 더 큰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만약에 내년 3월에 미국에서 금리를 내려요. 아니면 내릴 시그널을 보낸다. 그러면 저는 아주 높은 확률로 호주도 같이 따라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내년 1분기에 우리가 금리가 내려간다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지금 자 한번 지워놓고 볼게요. 이 거시환경은 이거 이상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이거 이상으로 볼 필요가 없고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이 제롬 파월이 저번에 FOMC 회의에서부터 뭔가 좀 노비시한 그러니까 비둘기파적인 그 얘기를 한 다음부터 존 윌리엄스라고 하는 뉴욕에서 있는 그 2인자예요. 페드에 있는 제롬 파월 밑에 존 윌리엄스라고 하는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파월 너무 성급했다. 우리 아직 금리나 논의한 적 없어 했는데 이런 데이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월가를 비롯한 미국의 현재 시장에서는 야 내년 3월에 금리 인하 베팅을 저희 90%까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저는 호주 경제에도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미국에 대한 매크로는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는 올해에는 더 이상 매크로가 나올 게 없어요. 이미 이제 오늘이 12월 23일이니까 그 내년 1월 정도에 그 CPI가 나오겠죠. 그것 정도만 한번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지만 지금은 굉장히 좀 좋은 시그널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야 그러면 미국 경기 알았어. 오케이. 미국에서